네, 지금부터 111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파라상사고요. 문구 및 자파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단기의 회계기간은 이번 연도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수업용 프로그램 이용해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 입력할 때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우편번호 입력은 그냥 생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쌤 늘 얘기했죠. 항상 문제지에 나와 있는 이 사업자 등록증은 그렇죠. 잘 되어진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이게 진짜죠.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그렇죠. 뭔가 오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찾아가지고 이제 바꾸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회사에 정보를 등록한 거기 때문에 회사 등록으로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등록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틀린 부분을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찾아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해서 상호, 성명, 생년월일, 개업연월일 쭉 나와 있죠. 자,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세무서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건데, 첫 번째로 대표자 이름이 잘못되었고요. 두 번째 업태,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이렇게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답니다. 물론 답안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기서 하나씩 보시면서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사업자 번호까지는 잘 되어 있고요. 대표자 이름은 이기호라 되어 있는데 이기호가 아니라 누구이다? 네, 박연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박연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하나하나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개업연월일은 12년도 2월 1일.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18년도 8월 1일 돼 있죠. 그래서 2012-0202 해가지고 이제 이 개업연월 일도 고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업태 제조 종목은 문구 및 자파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업태가 뭐라 되어 있죠? 도소매라 되어 있죠. 종목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조를 도소매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소라든지 또 여기에 동안양 세무서장, 자, 관할 세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증과 전산을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 것은 누구이다? 그렇죠. 대표자 이름, 두 번째는 업태, 세 번째는 개업연월일. 자, 이렇게 세 가지가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이고, 이렇게 ESC 빠져나오시면 6점이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쉬운 문제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라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고요.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있는 이 재무상태표 차변과 대변은 어때요? 네, 잘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전기분 재무상태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분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에 있는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안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대차 차익이 발생을 했는데, 자, 무엇 때문이다?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얘를 보고 이제 고쳐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면서 비교를 하시면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비교해 보니까 다른 건 다 잘 돼 있어요. 누가? 자, 미수금이 지금 현재 금액이 다른 게 포착되었습니다. 자, 6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재무상태표에도 미수금이 60만 원짜리가 있어야 되는데 미수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빈 칸에다가 미수금 60만 원을 하나 달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틀린 내용을 우리가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을 쭉 비교해 보니까는요. 자, 여러분들은 전산과 문제지를 보면서 비교하셔야 됩니다. 어때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틀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차변의 자산은 미수금이 없으니까 누락한 걸 새롭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 자, 외상매입금, 지급업, 미지급금 순서대로 쭉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비교해 보니까는 자, 뭐가 안 맞다? 네, 첫 번째 지급업의 금액이 안 맞습니다. 810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81만 돼 있죠? 얘를 810만 원으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안 맞죠? 단기 차입금도 안 맞습니다. 500이죠. 근데 여기는 50이라 되어 있으니까 얘를 500으로 바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보니까 크게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자,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치하고 차액도 없어지면서 현시간부로 네,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정도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세 군데가 틀렸다. 첫 번째는 누구였다? 없는 미수금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급보험과 단기차입금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두 가지의 금액을 여러분들이 정정해 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ESC 빠져나오시면은 네, 또 문제 2번 6점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양가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상사의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월 잔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입력된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삭제 또는 수정 추가 입력하여 주어진 자료에 맞게 정리하시오. 자, 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입니다. 외상매입금의 금액이 잘못되었으니까 얘를 찾아가지고 바꿔달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클릭. 자, 외상매입금 클릭하시고요. 자, 고래전자 건상사가 있는데 금액은 맞습니까? 1000만원 1100. 틀렸죠? 고래전자는 1200이고요. 건우는 1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1100 그리고 1200 이렇게 네, 고쳐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둘 다 이렇게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까? 뭐라? 아닌데. 1200에 1100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근데 하나가 빠졌다. 누구? 성류상사는 아예 안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서 자, F2 누르세요. 여기는 F2를 눌러야 됩니다. 그냥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류상사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얘는 금액이 얼마이다? 2700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2700을 넣어주시면은 자, 이 세 가지의 금액이 얘와 일치하면서 차액은 0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문제죠. 자, 미지급금 마찬가지로 앨리스하고 용구가 있는데 2500, 400이죠. 자, 미지급금 클릭하니까 앨리스 용구는 있는데 금액이 이상하죠. 그래서 차액이 이렇게 빨갛게 남는 거죠. 누가? 앨리스가 250이 아니고 2500이에요. 자, 용구 상사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만 바꿔주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3점이 주어지니까 자,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내용을 계정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보통예금 계정 과목에 현금 적용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쉽죠? 네, 보통예금 찾아가지고요 현금 적용 5번에다가 미수금 보통예금 입금 이거 받아쓰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정과목 적용 등록 보통예금의 클릭 자, 현금 적용 몇 번 란에 5번 란에 그쵸? 여기에 나와 있는 네, 미수금 보통예금 입금 돼 있죠? 요거 그대로 여기다가 미수금 보통예금 입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이제 끝이 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자, 4번 일반전표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 이제 분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좀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 토탈 8문제에다가 한 개당 3점, 23짜리 문제인데, 점수가 가장 이제 높은 부분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입력시 유의사항은 기본 강의 때 쌤이 보여드렸는데 한번 읽어만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분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은 띄우시고요. 7월 13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에 동그라미 별표 대손 처리했던 남아상사의 외상물출금 200만원이 회수가 되어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죠.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대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대손의 예상. 다른 말로는 돈을 뗄 것 같다라고 해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 진짜 돈 떼인 거 실제.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회수였죠. 그쵸? 그럼 쌤이 이거 회수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전기분 회수시하고 단기분 회수시 둘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했죠. 그쵸?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요, 전기분 회수시가 거의 뭐 10문제 중에서 9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쉬워요, 여러분. 전기분 회수시는 쌤 뭐라고 했죠? 저번 연도에 떼었던 돈을 이번 연도에 회수하게 되면은 무조건 뭐다? 차변에 돈 들어오고, 맞죠? 뭘로 들어왔어요? 전기에 돈 떼인 거 이번에 외상값 200만원 회수했잖아요. 차변에 뭐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것이 들차, 나대. 알고 있죠?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러면 차변에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200 또는 들차 이렇게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에 떼인 걸 회수하게 되면 쌤이 기본 강의 때 뭐라고 했죠?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넣으라고 했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단기에 떼인 거는 이제 그 당시 떼었을 때 차변의 분계를 대변에 원상복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문제는 실제로 지금까지 시험에서 거의 잘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봐봐. 이번 연도에 떼인 걸 이번 연도에 회수했다. 그쵸?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연도에 떼인 거를 이번 연도에 회수를 했다. 뭐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돈 떼이게 되면은요, 보통 뭐 못 받는 게 다반사고, 그쵸? 받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쵸? 소송에 가가지고 좀 중리사니하면서 서로 싸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이제 좀 길게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작년에 떼인 걸 회수했다. 뭐 그런 식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요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13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조금 크게 좀 띄워주시는 게 좋고요. 네. 자, 차변에 뭐 들어온다? 보통예금 들어오죠? 얼마? 200.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이거 적을 때 여러분들 잘 적으셔야 돼요. 엄청 많죠? 그러면 누굴 체크하는 겁니까? 그렇지. 외상값 떼인 거 받았죠? 그럼 외상 매출금에 대한 짝지 몇 번? 109번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코드가 틀리면은요, 완전 감점이에요. 네, 200만원. 코드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2번. 8월 1날 남선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부채니까 갚을 거죠. 부채는 어디에 있어요? 자리가 대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대변에 있는 이 부채 2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오름 상사로부터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약소금을 배상도했답니다. 자, 일단 갚았으니까 차변에 뭐다?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잖아요. 그쵸? 얼마? 200. 우리 받을 거, 줄 거, 즉 채권, 채무는 거래처다는 거 알고 있죠? 남선이를 달아주셔야 되고요. 자, 대변에 만약에 돈 주었다. 그러면 들차, 나대. 들어오면 차분 나가면 대변이죠? 그럼 대변에 돈 주었다면 대변에 현금 분개하면 돼요. 근데 얘는 뭐다? 엄을 주었어요. 그럼 쌤, 지급엄 아닙니까? 물론 내가 발행했다면 지급엄이겠지. 근데 이거는 뭐다? 내가 발행한 게 아니고요. 옛날에 내가 오름이한테 상품을 팔았는데 그때 오름이가 돈 나중에 줄게요 하면서 엄을 하나 적어가지고 나한테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엄은 무슨 엄이었을까?
당연히 내가 돈 받을 거니까 받으럼이었겠죠. 근데 이 받으럼을 어떻게 했다? 남선이한테 외상값 갚을 때, 야, 이거 내가 받을 돈인데, 야, 네가 좀 받아라 하면서 넘긴 거예요. 이런 걸 배사양도라고 하죠. 내가 받을 엄을 네가 받아라. 받을 엄을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의 장부에 분개할 때 차변에 받을 엄이 있었겠죠? 걔를 없애주는 방식으로 분개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네. 그래서 받을 엄은 배사양도 하게 되면 무조건 대변에 눈 감고 받을 엄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당연히 얘는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받을 엄도 채권이니까. 그런데 거래처 누구 달아요? 이거 남선이 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또 사투리 나온다. 자, 큰일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큰일 나요가 아니고 큰일 나요. 네. 자, 그럼 얘는 이제 거래처 누구 달아요? 그렇죠. 오름 상사를 달아야 됩니다. 왜? 오름이한테 받았으니까 걔와의 관계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2번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이제 전산에게 2급에서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다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1일 날 가셔가지고 분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설명이 좀 길었지만, 예,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네,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사라진다. 거래처 누구? 남선이. 네,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 내가 받을 엄을 네가 받아라. 받을 엄, 거래처는 오름이와의 관계를 끝내야죠. 그쵸? 중요하다. 자, 거래처 틀리고 나서 감점 당하지 마시고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아, 너무 중요해서 쌤이 좀 강조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께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 갈게요. 야, 3번은 뭐지? 그쵸? 이런 거 보면 또 여러분들 당황한단 말이야. 이거 알고 보면 쉬운 문제인데, 그쵸? 또 글자 많으니까 어때요? 갑자기 막 풀기 싫어지고, 그쵸? 와, 왜 나한테 이런 거 나오는데, 뭐, 시험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습을 많이 하시면은요, 이런 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8월 말 날에 창고가 필요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 맺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임차 보증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로 주었죠. 보증금 거래처는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잘 봐. 지금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뭔데요? 그냥 내가 집주인한테, 건물주한테 보증금 준 거야. 그쵸? 그럼 뭔가 돈을 주었으니까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쌤이 분개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그러면 나가는 거 먼저 적으면 돼요. 그럼 대변에 뭐? 보통예금이 나갔잖아. 이게 1번이에요. 그쵸? 그리고 얼마 나갔는지 그 보증금 찾으시면 돼요. 맞죠? 쭉쭉 읽어보면 어때요? 이런 거 전부 다 함정이에요. 이런 거, 여기는 내가 필요한 어떤 자료가 한 개도 없어요. 계약 내용이 있죠? 결국 내가 찾는 거는요, 이거예요. 보증금. 지금 이 문제는 보증금 중도 분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월세가 얼마인지 이거는 나중에 문제예요. 보증금 2천만 원 얘만 건져오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얘를, 자, 대변에 뭐다? 2천만 원 적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주면은, 쌤 뭐라고 했죠? 건물을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죠. 그럼 임차 보증금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의 증가죠. 왜? 나중에 방 뺄 때 집주인한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은 내 거예요. 그리고 방 뺄 때 받을 거니까 채권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다? 거래처도 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강의 때 쌤이 정말 강조했다 이거, 그쵸? 자, 거래처는 우리 집주인 누구? 온천상가. 어디 있습니까? 온천상가. 여기 있죠? 임대인. 아직도 임대인이 집주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온천상가를 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8월 말날 가셔가지고 분개할게요. 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2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뭐다? 임차 보증금으로 분개하시고, 집주인 거래처 누구? 온천 상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이에요.
9월 2일 날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고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자, 컴퓨터를 구입하고 카드를 껐죠. 근데 이게 회사 업무입니까? 아니지.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 돈을 쓰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요, 뭐라고 한다? 인출금이라고 합니다. 인출금. 인출금은 나중에 자본금에서 뺍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카드를 결제했다는 얘기는 돈 나중에 줄게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고 카드를 긁으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샀으니까 당연히 돈 줘야 되겠죠. 근데 카드를 긁었어. 근데 카드는 외상이야. 그러면은 뭘까요? 이거 장사는 아니죠. 내가 상품을 매입해가 장사를 했다면 외상 매입금이 맞아요. 그건 장사가 아니잖아, 그렇죠? 장사가 아니면은 돈을 안 준 거죠. 아무튼 카드니까. 그때는 대변에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대금이 다음 달 결제가 되니까 외상이에요. 장사와 관계없으니까 미지급금이고요. 150. 자, 그리고 차변액은 뭐다? 누가 비품이래요. 비품 안 돼요. 비품 쓰면 바로 감점입니다. 개인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인출금으로 분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50만원. 자,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인출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이거는요, 자본금으로 분개도 맞다고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출금은 결국 나중에요, 대변에 사라지면서 어디에서? 그렇죠. 우리 회사의 미천인 자본금에서 뺀다고 했잖아요. 왜?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의 미천을 뺐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9월 2일 날 가셔가지고 분개를 하겠습니다. 9월 2일 날. 자, 일단 대변에 미시급금 무슨 카드? 카드는 항상 쌤이 거래처를 카드로 달라고 했죠. 삼성카드 150 적어요. 차변에 뭐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으니까 자본에서 나중에 빼야 되겠죠. 인출금이라고 하는 자본금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분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요, 그 전산회계 1급 올라가시면은 그때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기업으로 공부하거든요. 법인기업은요, 사업주라고 하지 않고 이제 대표이사가 있겠죠.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또 돈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인출금이 아니고 가시급금을 분개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는요, 이거 불러주는 이름이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좀 의미는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자본금에서 빼는 건데 얘는 나중에 자본금에서 빼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가시급금이라고 하는 이제 임시 자산 계정으로 잡아놓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또 회계 1급에서 배울 거니까요.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지금은 뭐 회계 2급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9월 16일 날 만한 상사의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취득원가는 1000만원, 처분 시까지의 감가상각노객은 200만원입니다. 이거를 900에 팔고요. 대금은 만한 상사 발행 자기가수표를 받았습니다. 별표.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이죠. 자, 쌤이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일단 차를 팔았으니까 차가 나가죠.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의 차량 운반구. 얘부터 먼저 분개하라고 했죠. 얼마? 얘는 무조건 쌤이 취득 원가로 분개하라고 했어요. 쌤 900에 팔았잖아요. 900 적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900을 적는다는 것은 자동차 1000만원짜리 뭐다? 900만원치 찢어서 판 거예요. 여러분이 헐크입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취득 원가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나가면 짝지 누구도 사라진다. 대변에 있었던 감가상각 누객도 사라진다고 했죠. 어디로? 차변으로. 그러니까 차변의 감가상각 누객 200이 2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1000만원에서 200을 한번 빼보세요. 그럼 뭐가 나온다? BV가 뭔가면요, B가 북밸류예요. 장부의 가치예요. 쌤하고 장부의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BV, 북밸류, 장부의 가치가 얼마가 된다? 800이 되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얘는 800은 받아야 본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900에 팔았죠. 그쵸? 그럼 900에 팔았으니까 100만원만큼 이익 났잖아요. 그럼 대변은 뭐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익 발생 100만원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정확히 900이 남죠? 요거 이제 뭐다? 예, 돈 들어오는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뭘로? 대금은 만한 상사가 발행한 자기하수표를 받았죠? 자기하수표는 현금이잖아. 오, 쌤, 자기하수표가 현금이었어요. 이러신 분들은 기초부터 다시 하자, 알겠죠? 네. 그래서 4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쌤이 그려준 이 순서대로 분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분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 순서를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쉬워집니다. 자, 대변에 뭐다? 차량 운반구 나간다. 얼마? 1000만원짜리. 그리고 차변에 뭐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차량 운반구는 몇 번입니까? 209번이죠? 얼마? 얘가 200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 둘을 먼저 분기하면은요, 정확히 여기 뭐다? 본전이 나온다고. 얼마? 800이 나온다고요. 그쵸? 그러면 800만원짜리로 900에 팔았으니까 100만원만큼 이익이 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익은 어차피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대변 이런 건 알잖아. 그럼 대변에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먼저 분기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숫자가 잘 보인다고요. 얼마? 100만원. 100만원 벌었으니까. 그쵸? 그러면 차변에 뭐다? 정확히 얼마가 900이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00이 뭐가 들어온다고요? 돈 들어오잖아. 그럼 차변에 뭐다? 들어온다 차변에 현금.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쌤, 그 분기할 때 있잖아요. 그냥 현금 먼저 분기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쌤이 항상 이렇게 돈 들어오는 걸 마지막에 분기하는 이유는요, 이게요, 이렇게 쉽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뭐 일부는 보통예금, 일부는 현금, 뭐 일부는 수표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그때는 상당히 숫자가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먼저 따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돈이 들어오는 걸로 분기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요. 나중에는 정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현금만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별거 아닌데 이럴 수 있지만은 나중에 뭐 일부는 보통예금, 일부는 외상 이래버리면은요, 진짜 혼란스러워요. 그때는 아마 쌤의 이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분개하고 나서 시험장에서 분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이 전산 자체에다가 빨리빨리 바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뭐다? 숫자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은 아마 느낌이 안 오겠지만은 좀 하다 보면 느낌 올 거예요. 아마 그건 제 생각인데 전산회계 1급 가면은 좀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6번입니다. 9월 말날 기업 운용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2년 후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하고 차입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보통예금 들어오죠? 빌려오던 훔쳐오던 주워오던 돈은 들어옵니다. 어디로? 들어온다 차변 보통예금 1번 1000만원. 자, 대변에 뭐죠? 갚아야지. 무슨 차입금? 2년 후에 갚아야 돼. 장기 차입금. 차입금은 붙이니까 거래처 닫아주셔야 됩니다. 우리은행. 자, 이런 건 쉬운 거니까 바로 입력을 할게요. 자, 9월 말일날 차변에 빌린 돈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얼마? 1000만원 들어왔다. 그쵸? 자산의 증가. 동시에 뭐 갚아야지. 대변에 부채의 증가, 장기 차입금. 거래처 닫아주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갚아야지? 우리은행한테 갚아야지. 1000만원. 7번입니다. 10월 1일날 거래처 포스코 상사로부터 상품을 200만원의 외상으로 매입을 했답니다. 사왔단 얘기죠. 그러면 들어오면 차변이니까 차변은 뭐다? 상품, 그렇죠. 얘부터 먼저 분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220이지? 끝까지 보겠습니다. 상품 매입 과정 중에서 발생한 운반비가 있었대요. 얼마? 20만원. 아, 택배비 20만원 있구나. 이거 우리가 부담해야 돼. 현금 주었대요. 그러면은 이 상품 원가 200이 맞아요? 아니지. 팔더라도 택배비 다 포함해가 팔아야만 본전이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취득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한다. 알고 있죠? 220이에요. 자, 근데 200은 외상이니까 대변에 뭐다?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200이 되는 거고요. 2번.
나머지 택배비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 나간다. 대변에 3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일 날 차변에 상품 얼마? 220. 대변에 외상미금 부채 증가 얼마? 거래처 누구? 포스코 상사 200. 그리고 나머지 20만원만큼은 대변에 현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신규 채용한 영업부 신입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 5대를 주문을 했어요. 그쵸? 견적서 금액의 10%만큼을 계약금으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습니다. 잠시만 좀 봐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컴퓨터 5대를 사온 겁니까? 구입한 거예요? 아니죠. 견적서죠. 구입한 게 아니고요. 그냥 견적만 받은 거예요. 견적만. 아시겠죠? 견적만 받았고, 자, 뒤에 보니까 납기가 언제라고요? 발주 후 3일이에요. 그쵸? 결제 방법은 뭐 현금 결제, 카드 결제 가능이라 돼 있지만 그건 3일 뒤의 문제고, 일단 이거는 오늘 봐야 되는 거. 오늘. 아시겠죠? 뭐 운반 별도.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중요한 건 뭐다? 이건 다 3일 후에 일어날 일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분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금 구입한 거 아니라니까. 그쵸? 그럼 지금 뭐만 하는 겁니까? 견적 금액의 10%의 계약금만 주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쌤 얘기했죠. 주문, 뭐 있었죠? 우리 회계 이급 때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5가지. 주문, 계약, 보관, 약속, 종업원 채용. 아니, 이런 거 들어본 적 없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 나오는데, 그쵸? 이거는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요. 또 이걸 알아야만 분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주문이나 계약이나 보관이나 약속이나 채용은 우리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뭐다?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면 분개를 안 해요. 그래서 주문하고까지는 분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견적서의 금액 10%만큼을 계약금으로 준 거는 이건 분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금액이 1000만원에 10%면 100만원이니까 100만원만큼 계약금 준 거 분개하면 돼요. 뭘로 주었는데? 보통예금으로 주었답니다. 그럼 대변은 뭐다? 보통예금 100만원이 1번이고요. 나간다 차변. 나간다 대변. 그쵸? 자산의 감소. 그럼 얘를 차변은 뭐라고 한다? 돈만 미리 준 거니까 선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2번. 거래처는 효은 상사. 그쵸? 결국 계약금만 분개하라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장문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일단 그냥 겁을 먹고 들어가시는데, 그쵸? 복습의 부재도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 소심하게 문제 풀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선급금 100만원, 보통예금 100만원 요것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나갑니다. 네, 100만원. 차변에 뭐다? 미리 주었으니까 계약금을 선급금 효은 상사로 거래처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은 상사 맞죠? 여기에. 네. 참고로 이제 나중에 3일 후에 이제 이 물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영업부 신입사원들이 사용할 컴퓨터니까 비품이죠. 그럼 3일 후에 돈, 이제 이 비품 들어오게 되면은 차변의 비품 얼마? 그때는 이제 1000만 되겠죠. 그리고 대변은 뭐다? 선급금 100만 사라지고 나머지 돈 주면 되는 거지. 그건 3일 뒤에 분개니까 지금의 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네, 8번까지 일반전표 입력 문제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오류 정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오류 정정 문제이죠. 자, 그러니까 일반전표에 출제위원들이 분개를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찾아가가지고 똑바로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자, 입력시 유의사항은 읽어오시고 어차피 분개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 1번과 2번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두 문제 풀어볼게요.
10월 5일날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영업점의 건물, 방화문 설치비 1,300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답니다. 그쵸? 그러면 10월 5일날 일반인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떻게 분개해놨죠? 대변에 현금 130만 나왔고 차변에 수선비로 분개했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쵸? 근데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야, 일단 금액이 틀렸어.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이거 금액이 틀려, 금액이. 그쵸? 금액이 안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 문제들이 보통 금액은 일치하는 쪽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야, 이번 출제위원은요 진짜 우리를 참 교묘하게 속이기 위해서 숫자를 갖다가 1300으로 이렇게 바꿔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은요 사람이 또 긴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일단 1300만원만큼 숫자부터 일단 고치고 시작을 합시다. 자, 대변에 현금 나갔습니다. 자, 이건 확실해요. 그쵸?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언급이 없으니까. 근데 차변에 뭐라 되어 있어요? 수선비라 되어 있죠? 수선비는 뭐죠? 수익적 지출이야.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죠? 맞죠? 근데 문제는 뭐다?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 설치비는 건물의 방화문이니까 건물의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물로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선비를 건물로 바꿔주는 작업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끝. 자, 다음 2번. 사업용 신용카드, 삼성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 40만원은 영업부서의 회식대가 아니라 영업부의 매출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13일 날에 우리가 카드를 썼는데 그쵸? 카드 쓴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미지급금. 근데 뭐 문제이다? 이거 회식 때 복리후생비가 아니고요. 거래처에다가 접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바꾸어 주시면 끝나는 문제죠. 쉬운 문제입니다. 야, 이런 것도 설명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쵸? 그래서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800번대. 자, 이렇게 해서 오류정정 문제는 끝이 났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결산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총 4개 나오죠. 입력시 유의사항 읽어보시고. 자, 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렇죠. 수동과 자동을 먼저 골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동과 자동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전산계산 결산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산계산 결산 순서는 쌤이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죠. 자, 수동결산은 일반인표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12월 말일자로 분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동결산 나오면 좀 어려워요. 근데 자동결산은 쉽습니다.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하면은 점수 추가 버튼 누르면은 전산이 알아서 분개해 주죠. 그쵸? 1급에서는 한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전산회계 2급이기 때문에 전산회계 2급은 자동결산 문제가 보통 요 3가지가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동은 수, 자동은 자 한번 체크해 볼 건데요. 자, 1번 어떻습니까? 네, 수동이죠. 2번은요. 딱 봐도 수동이죠. 쌤, 어떻게 딱 보면 수동인데요. 그건 공부를 하셔야죠. 그쵸? 네. 복습을 많이 하셔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전산에게 뭐, 누가, 뭐, 쉽다 그렇게 하는데, 복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쉬워요. 근데 안 하시면은, 참, 이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부입니다. 자, 이게 수동이고요. 자, 4번이 자동이죠. 왜 그렇습니까? 4번이 대손이죠. 대손은 자동이에요. 그러면 수동 1, 2,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은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어야겠습니다. 기말 결산일 현재까지 기간 경과분, 경과란 말이 무슨 말이죠? 단기분이라는 뜻이죠. 미경과는요, 차기란 뜻입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단기분에 대한 이자, 자, 미수이자 150만 원이 발생했답니다. 그러니까 미수이자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미수이자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국어적으로 있잖아요. 이자 비용일까, 이자 수익일까? 자, 봐봐요. 받지 못한 이자잖아요. 그럼 이 이자는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받아야 될 건데, 여기서, 쌤, 이자 비용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그쵸? 이자 수익이잖아요, 이자 수익. 미수이자는 이자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연도에 뭐다? 수익 발생 대변의 이자 수익을 얼마? 150만원 이렇게 발생해 가서 이거를 분개했어야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분개도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랍니다. 회계 처리가 분개니까.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회계서의 수익 비용은 무슨 주의죠? 현금주의입니까? 발생주의입니까? 쌤, 발생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발생했다면 단기의 수익을 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인 뭐다?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수익을, 그렇죠, 발생시키는 분개를 해야 돼요. 하지만 돈은 아직까지 못 받았으니까 내년이라도 받아야지. 그래서 차변은 뭐다? 받지 못한 수익, 미수 수익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그 결산에서 이런 수동 결산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요, 한 10회차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결산 문제만 그냥 몰아서 한번 풀어보세요. 전산에 입력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 분개 문제라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실력이 확 늘어요. 아시겠죠? 특히 내가 이런 거 어렵다 하면은, 그냥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쭉. 한 10회 분량 정도. 그러면 실력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 12월 말일자. 자, 풀어야겠습니다. 자, 차변의 미수 수익이죠? 네, 차변의 미수 수익 150만원. 원래 미수 수익도요, 거래처를 달아야 돼요. 미수란 말이 들어가면 달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안 나와 있으니까 달지 않는 겁니다. 나온다면 다세요. 대변의 이자 수익 150. 네, 끝입니다. 간단하죠? 다음 2번. 단기에 납부하고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영업부의 보험료 중에서 라고 되어 있죠. 자, 끊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분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기에 납부를 했다는 얘기는 대변에 뭐다? 현금을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했다? 전액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차변에 뭐다?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분개했다, 그 얘기예요. 쌤하고 수익과 비용에 이어내가지고 결산분개할 때 이 분개 연습했죠. 근데 이거는 금액을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분개 놓은 거예요. 자, 아무튼 단기에 현금을 주었고 차변의 비용으로 보험료 분개한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 신경 쓰지 마. 아시겠죠? 자, 이렇게 분개해놨는데, 자, 이 보험료로 분개한 이 금액 중에서 있잖아요. 얼마? 12만원만큼은 선급액이랍니다. 여러분, 12월 말일날 입장에서 선급액이라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년 거지, 내년 거. 그러니까 내년 거를 갖다가 내가 미리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만데? 1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결산분개 하랍니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있잖아요. 얼마인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은 겁니다. 이거 100만원이야. 그럼 얼마? 12만원만큼은 내년 거잖아요. 그럼 12를 뺀 나머지 얼마? 88만원만큼이 단기의 보험료죠. 맞죠? 200만원이면요. 188만원이고요. 30만원이면요. 12만원 뺀 18만원이 이번 연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번 연도 거는 당연히 뭐다? 비용으로 그대로 놔두면 돼요. 발생주의니까. 근데 얘는 뭐다? 내년 거니까. 단기의 비용으로 잡으시면 안 되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변에 있는 보험료 얘를 어떻게 한다? 제거해야죠. 내년 거를 비용 처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대변에 뭐 비용의 소멸, 제거 요렇게 분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12만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12만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 차변에 쌤 어떻게 분개해요? 라고 물으시면은 이제 결산 분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네,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돈 미리 줬잖아. 그쵸? 얘는 뭐다? 내년 걸 미리 줬으니까 선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거 꽤 어려워요. 이거 하루 이틀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다시 한번 듣고 와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개할게요. 대변은 뭐다? 보험료를 취소하자. 보험료는 차변인데 대변에 분개한다는 얘기는 취소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번 연도 게 아니고 다음 연도 거를 미리 준 거니까. 대변에 얼마? 12만원. 자, 차변이가 뭐라고 한다? 내년 걸 미리 줬으니까 선급 비용으로 분개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를 달죠. 선급 비용도 달아야 됩니다. 근데 거래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단 거예요. 자, 혹시나 나온다면 달아야 됩니다. 자, 3번. 단기 중 운용 목적으로 기후에 발행 주식 1000주가 있는데 액면가 1000원짜리를 장당 1,500원에 취득을 했고요. 공정 가치는 1주당 1,600원입니다. 취득 후 주식의 처분은 없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번 연도에 1000주의 주식을 샀는데 이게 한 장이 얼마였다? 1,500원이죠. 그러면 얼마? 150만치를 사온 거죠. 근데 지금 기말 얼마이다? 1,600이야. 100원 올랐네. 그쵸? 그럼 160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올랐어요? 10만원 올랐죠? 그거 평가에서 이익 본 거잖아요.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만원, 수익 발생, 차변에 그만큼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단기매매 증권 10만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쌤은 풀이를 위해서 이렇게 구했지만은 여러분들은 10만원 어떻게 구하면 된다? 1,500이 1,600 되었으니까 100원 올랐죠. 100원을 어떻게 한다? 네, 1000주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로 구해도 괜찮습니다. 자, 수익 발생 대변입니다. 대변은 뭐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평가했으니까. 맞죠? 10만원. 차변에 자산이 증가했죠?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 10만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3가지는 끝났어요. 다 했으니까 ESG 빨리 나오시면 되고, 마지막에 있는 이제 자동결산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결산자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놓으시면 돼요. 잠시만요. 네. 왜 안 뜨지? 네, 떴네요. 네, 엔터. 자, 여기에서 이제 4번은 대손이니까, 자, 외상률 추궁하고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를 충당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죠? 대손은 항상 여기에 대손 생각해 가시면 되고, 1%니까 1돼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외상률 추궁하고 받으럼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0, 엔터, 0, 엔터, 0, 엔터, 0, 엔터 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둘만 남아요. 문제는 이 둘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결산 반영만 누르시면 됩니다. 왜? 전산이 알아서 다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반영.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의 5번이죠.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 그냥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더 이상 자동 결산 없죠? 그럼 나올 때 어떻게 한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전표 추가 눌러가지고 여기에 결산 분계 완료라고 써 있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야만 네, 정확하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 했어요. 네, 이상으로 결산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조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볼게요. 자, 쌤이 조회 문제 풀 때마다 이거 보여드리는 거 알고 있죠? 예, 기본 강의 때 보여드린 건데, 자, 이거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봐도 언젠가는 또 풀 수 있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보시면서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자, 1번입니다. 3월 중돼 있죠? 외상매출 건수는 총 몇 건인가? 자, 외상매출금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 오로지 3월달 한 달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가 좋을까? 뭐 계정변환장 가도 괜찮아요. 여기 가실 분들 여기 가세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한 달만 물어보니까 월계표를 좋아합니다. 쌤은. 자산부채 자본은요, 월계표 가면 쉬워요. 자, 월계표에 월계표로 가셔가지고 3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외상 매출금 물어보고 있죠? 얘입니다. 자, 얘가 물어보는 거는 외상 매출 건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판매한 게 몇 건이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때 상품 외상 매출금 얘만 보면 됩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이거는 회수고. 세 건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세 건이 답이에요. 뭐, 네 건은 그냥 맞다고 해준 것 같아요. 원래 이건 아닌데, 그쵸? 예. 자, 계정별 원장으로 가면 어떻게 보일까? 가볼까요? 일단 답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답안처럼 해도 괜찮아요. 요거를 3월부터 3월 말까지 놓으시고,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요. 네, 외상매출금부터 외상매출금까지. 잠시만요. 외상매출금까지.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외상매출금, 외상매출 이렇게 나오죠. 맞죠? 결국 여기서도 뭡니까? 이렇게 살려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계표로 가도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이제 2번입니다. 6월 말 현재 거래처 자담 상사에 대한 선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쌤이 조회 문제 풀 때요, 거래처 언급하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 가야 됩니다. 자, 문제가 물어보는 것은 3월 말 현재 선급금의 잔액이죠. 자담에. 그러면은 이게 중요해요. 3월 말이 아니구나. 6월 말 현재죠. 6월 말 현재란 말은 여러분들 6월 달만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일까? 현재란 말은요, 1월 1일부터 라는 뜻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짜 조회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그리고 계정 과목은 누굴 물어보고 있다? 네, 선급금. 그럼 여기다가 선급금 누르시면 되고요. F2 누르고 선급금. 자, 거래처는 누구? F2 누르고 자담 상사부터. 자담이만 묻고 있으니까 또 F2 누르고 자담 상사까지. 이렇게 한 군데만 조회하시면 돼요. 자, 지금 뭐 물어보고 있다고요? 네, 잔액이 얼마인가? 그러면 잔액을 봐야죠. 얼마? 52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현금과 관련하여 상반기 1월에서 6월 중 입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그 입금액과 출금액이 가장 많은 달에 그 출금액과의 차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러분, 얘는 있잖아요. 지금 가장 많은 달을 묻고 있죠. 가장 많은 달.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런 게 나오면은요, 그때는 총계정 원장이 제일 좋아요. 자, 총계정 원장 갈게요. 어딘지 알죠? 장부가액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언제부터? 1월에서 6월까지죠. 그러면 1월에서 6월 말까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대신에 계정 과목은 오로지 현금만 물어보고 있으니까 F2 누르고 현금부터 F2 누르고 현금까지로 조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금이 나오는데 차변도 있고 대변도 있죠. 전기 2월은 보지 마세요. 이거는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니까. 아시겠죠? 이건 보면 안 돼요. 저번 연도에서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게 1월 달에 차변은 뭘까? 우리 쌤이 항상 들차 나대 그러죠. 들이 뭐예요? 들어온다 차변, 나간다 대변. 들어온 거는 돈이 들어온 거고요. 대변은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럼 들어오고 나간 게 여기 있단 말이야. 그쵸? 이걸 이제 한 달별로 집계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입금이 가장 많은 달이니까 이거는 차변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금이 가장 많은 달은 대변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다? 이걸 빼가지고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입금은 차변이니까 차변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4,400이고요. 출금은 대변이니까 대변에서 가장 많은 게 누구예요? 2,060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빼면은 정답이 나온다고요. 그쵸? 그게 얼마? 네. 2,340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현시간부로 회계 2급 111회차 실무시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그 조회 문제 있잖아요. 얘는 시험장에서 시험 프로그램 띄우는 건 다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 그 강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가시면은 우리 실무시험 다 풀고 나면은 이론 문제 푼다고 했잖아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거 작성할 때 메뉴를 다 닫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윈도우 창에 띄어져 있는 이 전산 프로그램 메뉴 있잖아요. 이거 다 닫으셔야만 이게 올라와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시면 이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조회 문제 답을 적으시면 돼요. 자, 위에는 이제 객관식 문제 클릭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문제 다 풀게 되었으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닫기 누르고 나중에 시험장 나오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답안 저장, USB에다 저장을 하셔가지고 그 USB 저장이 다 되면은 이제 프로그램 끄고 감독관한테 USB를 주고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감독관 USB 줄 때는요, 감독관이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받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 USB에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와 또 A형, B형, 뭐 그 다음에 성명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또 적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네,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